손흥민이 없는 공백이 이제 득점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도어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많이 방해를 하고 수비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언제나처럼 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토트넘이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사실 홈에서 3골을 내준 것도 내준 겁니다만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좀 떨어지면서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4위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던 토트넘의 순위 울버햄튼에게도 역전을 당하면서 울버햄튼이 6위로 올라가고 토트넘은 7위로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3전 전패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 홈에서 1대0으로 졌었고요. 또 첼시 원정 2대1로 졌었고, 그 다음 이번에 울버햄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3연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손흥민을 아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델레알리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에 징계를 받아서 한두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 중국인 비하 영상을 만들어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인종차별 문제로 좀 비화가 돼서 FA,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월 5일까지 알리가 항소를 지금 할 예정인데, 그 항소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징계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선수진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탈자가 큽니다. 공격진이 거의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멜라 같은 경우에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뭐 늘 툭하면 다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 91분 추가 시간에 트로이 페럿을 드디어 출격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진의 무게가 상위권과 경쟁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수준의 팀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델레알리가 최전방 원톱으로 나왔고, 오른쪽에 루카스 모우라, 왼쪽에 베르베인이 나왔는데요. 울버햄튼 최전방에 히메네스, 오른쪽에 아다마 트라오레, 왼쪽에 디오구 조타. 토트넘이 낫다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선발 명단을 봤을 때에도 벤치에서 나온 공격수가 제드송하고 트로이 페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드송도 공격수라고 하기에는 뭐 좀 무리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오리에를 빼고 그 자리에 윙백처럼 기용이 됐기 때문에, 풀백처럼 공격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오늘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변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벤치에서 요렌테가 있을 때하고는 완전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요렌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왜 그런 훌륭한 백업 멤버를 쉽게 놓치냐는 거죠. 에릭센을 놓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나마 공격의 힘으로 버텨왔던 게 토트넘이었죠. 수비 쪽에서는 토비 엘더베이레트가 지금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붙박이 주전 거의 한 경기 빼고 다 풀타임 뛰면서 지켜줬다면, 공격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빠진 뒤로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손흥민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심지어 오늘 그 3백이 중앙에 에릭 다이어, 양쪽에 다비스 산체스하고 탄강가가 나왔습니다. 이 수비 라인도 무리뉴 감독이 이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멤버를 가지고 이 순위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리그에서 과연 4위권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축구가 감독의 스포츠라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어느 정도 감독이 영향을 발휘하는데 지금 멤버 구성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게다가 무리뉴 감독한테 지금 팀 성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팀은 무리뉴가 만든 팀이 아니에요. 포체티노가 만든 팀을 이어받아서 시즌 중이기 때문에 자기 축구로 어떤 좀 변화를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을 제가 변호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이 남은 시즌 동안 어떤 급반전을 이룬다는 것은 뭐 트로이 페럿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하다못해 그린우드나 레시포드만큼 맨유에 유스 출신으로서 그렇게 막 터트려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쉽지 않아요. 루카스 모라도 많이 지쳐 보이고요. 델레알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금 퍼졌어요. 뛰지도 않고. 오늘 뭐 지난번은 베르베인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보냈고, 오늘은 델레알리를 원톱 자리에 내보냈는데 뭐 거의 공격수로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미드필더들이 혹은 측면에서 공을 갖고 올라오면 보조 맞춰가지고 같이 좋은 자리로 찾아 들어가줘야 되는데, 앞쪽에서 그런 어떤 리딩을 잘 못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슈팅할 수 있는, 물론 오늘도 놓친 기회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마무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비진들을 끌고 당기고, 또는 이선에 있는 선수들, 또는 그 루카스 모라나 베르베인 같은 공격 파트너들에게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잘 없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오늘 출발이 나쁘진 않았죠. 베르베인의 골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리에가 왼발로 또 아주 기막힌 골을 뽑아내면서
토트넘이 승기를 잡나 싶었었는데, 네, 그 뒤로 너무 수비진들의 오합지졸이었죠. 뭐 산체스 선수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드를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릭 다이어의 느린 스피드, 탄강가의 집중력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상대의 공격수들이 스피드가 붙어 있을 때 전혀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 역전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양팀 평점, 오늘 인공지능 평점 한번 보겠습니다. 3대2기 때문에 당연히 울버햄튼 선수들의 평점이 훨씬 높고요. 토트넘에서는 교체 아웃된 오리에 선수가 7.8점. 오, 너무, 이 후스코닷컴은 너무 오리에한테 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리에가 7.8점, 루카스 모우라가 7.3점. 루카스 모우라는 왜 7.3점이야? 베르벤 7.0점 이렇게 받았고요. 막판에 포백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메이션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운동벨레는 물론 교체로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참 안 좋았고요. 오늘 탄강과 또 에릭 다이어 모두 수비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많았었던 그런 선수들. 같지 않은 것보다 평점이 높지 않고요. 반면에 올버햄튼은 결승골을 넣었던 히메네즈, 그리고 오른쪽 윙백 도어티, 굉장히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디오고 조타가 가장 높은 평점이네요. 8.6점을 받으면서 1골 1도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울버햄튼은 3백을 쓸 때 양쪽 윙백의 운용이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도어티 선수가 흔히 생각하는 오리에 같이 터치라인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사이드 어태커로서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언더래핑을 많이 해서 중앙 쪽으로 많이 침투를 해서 들어옵니다. 박스 안쪽에 침투를 해서 헤딩 가담도 많이 해주고요. 이 박스 안쪽에서 상대 수비진들이 공격수 히메네즈에게 좀 들러붙는 그런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오늘 바로 그런 과정에서 좀 골이 나왔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손흥민이 없는 공백이 이제 득점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도어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많이 방해를 하고 수비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지금 토트넘 공격과 수비 모두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공백의 어떤 가장 큰 허점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비 부분이다. 베르베인이 왼쪽에서 분명히 움직임이 좋고 좋은 선수고 골도 뽑아냈고요, 오늘. 그런 선수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베르베인이 수비적으로 1차적인 저지선의 역할, 또는 손흥민처럼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 부담을 좀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토트넘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매경기 한 끗 차이로, 한 골 차로 계속 3경기 지금 연속 패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남은 일정들, 다가올 일정들을 보겠습니다. 자, 5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 FA컵 5라운드가 있죠. 노리치 시티가 최근에 레스터 시티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노리치 시티가. 지금 리그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FA컵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번리 원정이 다음 주말에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라이프치히의 원정 경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이프치히 홈에서도 졌는데 원정 가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주말에는 맨유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지금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층이 눈에 띄게 얇아진 토트넘의 지금 상황은 무리뉴 감독의 머리를 정말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최종 순위 몇 위 정도 보십니까? 저는 진짜 7, 8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토트넘이 7위인데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점이 같습니다. 9위 번리, 10위 아스날, 11위 에버튼. 이 11위 에버튼, 12위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토트넘이랑 승점이 4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면은 토트넘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요. 해리 케인이 좀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이제 공각과는 훈련을 곧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월 중에 선발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멤버로 가야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그런 3월이 되지 않을까. 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요. 경기를 할 때도 그래서 경기장에 와서 구경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참에 잘 쉬면서 빨리 회복을 해서 손흥민 돌아왔을 때 토트넘이 그래도 뭔가는 남아있는 그런 시즌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영욱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 스트리밍 할 때 계속 오류가 나서 몇 차례 제가 방폭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